안녕하세요. 아마도 성악살롱 다미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8일에서 9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세종문화회관 체인버홀에서 열리는 서울시 합창단의 공연 한여름의 메시아 2024년 8월 공연으로 저희가 8월 리뷰로 정하고 여러분들께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아마도 합창 리뷰 돌아왔습니다. 서울시 합창단은 제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페이스북 리뷰라든지 아니면 우리 그 이전에 합창 리뷰 이전에 어떤 리뷰를 통해서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아마도 합창 리뷰로 소개해드린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면 1978년에 세종문화회관 개관과 함께 창단된 유서 깊은 역사 깊은 합창단입니다. 이 합창단이 지금 현재 예술감독, 음악감독이신 박종원 단장님 지휘자시죠. 취임 이래로 특이한 공연을 주도를 해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여름에 듣는, 그러니까 진짜 여름 중에서 정말 한여름 7월, 8월 이때 듣는 메시아 공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창기 리뷰할 때 우리 마스타님이랑 평양냉면 먹는 슴슴한 맛 이런 얘기 해가면서 리뷰를 했던 2022년도 한여름의 메시아가 처음이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 2023년도에는 가을 겨울쯤의 메시아를 한번 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 또 한여름의 메시아로 2024년 시즌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해드리지 않았던 리뷰를 잠깐 프리뷰를 먼저 해드리면 우리 잘 알고 계시는 핸델 1685년에서 1759년까지 생애를 하시고 여러 굉장히 유명하고 의미 있는 오페라라든지 오라토리오를 작곡하시고 종교음악을 작곡했던, 그리고 훌륭한 그 고전음악의 어머니 핸델의 메시아를 저희가 오늘 듣게 됐습니다. 메시아는 1741년 8월 22일에서 9월 14일까지 대략 한 3주 정도 되는 기간이죠. 동안 작곡해서 완성된 곡인데 초연은 1742년 4월 13일 아일랜드의 더블린 음악홀에서 초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초연된 이래로 그 핸델이 작곡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공연될 때마다 꾸준히 처음에 작곡했던 곡만 그대로 보여준 게 아니라 계속 새로운 버전으로 그때 가수들의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악기의 편성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수정을 하고 고치고 또 리어레인지하고 이런 어떤 계속 변형되고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메시아는 다른 오라토리오나 이런 거하고의 차별점은 뭐냐면 구약에 의거한 오라토리오 작품이 아니고 신약에 의거한 오라토리오 작품입니다. 그래서 찰스 제넨스라는 분의 대본을 가지고 곡을 작곡하셨고요. 총 3부의 구성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부는 예수 탄생과 관련된 예언과 탄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부를 구성하고, 2부는 순환과 속죄, 3부에 가서는 그 이후에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 53곡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연말에 연주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9월쯤 해서 우리 초연도 그렇고 그렇게 연주가 됐었던 것으로 기록에 남아 있고, 지금 현재는 크리스마스 즈음을 해서 연말 연시에 많이 연주를 하시죠. 근데 이제 서울시 합창단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어떤 고정관념을 깨고 한여름에 정말 더울 때 메시아를 먼저 들려줘서 이런 메시아의 시즌이 있다, 핸델의 메시아를 여름에 들어보면 이런 맛이 있다, 그걸 느껴볼 수 있습니다. 우선 박종원 단장님께서 지휘를 하시지 않으시고 객원 지휘로 우리 데이비드 리, 현재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부지휘자로 계시는 젊은 지휘자께서 지휘를 합니다. 그래서 합창 지휘자가 지휘를 해서 만드는 음악하고 교향악단, 오케스트라를 전문으로 지휘를 하는 분이 지휘를 해서 만드는 음악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런 거를 비교해서 감상하는 포인트. 그래서 아마 합창 지휘자의 음악은 주로 핵심이 합창단에 가 있을 확률이 높겠죠. 그러나 교향악단 지휘자의 경우는 같이 오늘 카메라타 안티과 서울이 협연을 해주시는데 그 소규모 편성의 오케스트라와 그 다음에 합창단 그리고 솔리스트까지 골고루 음악적인 어떤 중심이 배분이 돼 있는 그런
또 다른 균형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경을 해봅니다. 솔리스트 편성으로는 서울시 합창단 부수석이시죠? 허진아님 맡으시고, 메조소프라노는 현재 국립오페라단 솔리스트로 활약하고 계시는 김세린님, 그 다음에 테너 솔리스트가 이번에 팬텀싱어 3의 라비던스 잘 아시죠? 존노, 줄리어드와 예일대 음대를 거친 굉장히 팬덤도 있고 너무너무 이렇게 똑똑하고 스마트한 것 같아요. 이제 항상 이쪽의 음악, 그 종교 음악이나 아니면 클래식 음악에 그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걸로 제가 이해했는데, 이번에 자기가 직접 그 지원을 했다 그래요. 공개 오디션을 했거든요, 솔리스트. 그래서 당당히 합격해서 이번에 솔로로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실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브라운관이나 이런 데서 매체에서 보던 마이크 들고 이렇게 하는 크로스오버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통 클래식적인 표현의 어떤 해석과 그리고 좋은 목소리를 들려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바리톤, 베이스 역에는 우리 스튜어트 버로우즈 콩쿠르 출신 성승욱님께서 연주를 보여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파트 1, 파트 2, 파트 3 아까 말씀드렸죠. 이 중에 제가 이제 총 53곡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53곡이 전곡이 연주되어 있지는 않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금씩 아마 서창 위주의 어떤 그런 노래들이 좀 빠지고 약간은 컴팩트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제가 아는 곡 위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두 번째 곡인 그 테너 솔로, 세 번째 곡 테너 솔로 두 곡이죠. Comfort Ye My People, 그 다음에 Every Valley Shall Be 그 두 곡, 그 다음에 12번째 곡인 코러스 For unto us a child is born, 우리를 위해 나셨다. 저는 핸델의 메시아 들을 때마다 이 곡이 합창으로서 제일 많이 기대가 돼요. 그리고 18번째 곡 소프라노의 아리아가 되겠죠. Rejoice Greatly, Rejoice, Rejoice 하는 이 곡. 그 다음에 파트 2로 넘어가서 36번째 Thou art gone up on high, 이 노래. 그 다음에 44번째 곡 너무나도 유명한 할렐루야, 할렐루야. 22년도에는 관객들한테 악보를 나눠줘서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퍼포먼스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는 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트 3로 넘어가면 47번째, 48번째 이 베이스의 서창과 아리아가 있는데, 베이스 바리톤이 들려줄 수 있는 멜리즈마의 한계가 어딘지 굉장히 흥미롭게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는 곡 위주로 한번 이렇게 좀 즐겁게 감상을 해보고요. 팬텀싱어의 히어로 우리 존노 씨께서 이렇게 솔리스트로 활약을 하니까 평상시처럼 그 합창단에 관심을 둔, 합창단 사운드에 관심을 둔 그런 것보다도 솔리스트의 노래들, 그 다음에 그 전체적으로 음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관심을 두고 즐겁게 지켜보고 감상하고 잘 감상하고 여러분들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 여러분, 공연장에 들어왔습니다. 한여름의 메시아. 네, 이렇게 세팅된 거 보이시죠? 세종 챔버 언제 봐도 참 아담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잘 감상하고 여러분께 후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 준비 중. 안녕하세요. 아마도 성악살롱 다미입니다. 네, 2024년 8월 8일에서 8월 9일 목요일 금요일이었죠. 지난 양일간 열렸던 세종문화회관 체인버홀에서 열렸던 서울시 합창단의 연주회 한여름의 메시아, 그 중에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8월 9일 금요일 공연 잘 보고 왔습니다. 네, 뭐 주말 동안 또 공연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도 해보고요. 네, 뭐 글도 올리고 해서 정리를 좀 해보고 여러분들께 영상 리뷰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자, 우리 그 서울시 합창단은 1978년 세종문화회관 개관과 함께 창단된 굉장히 역사 깊은 합창단이죠. 역사 깊은 합창단이 쭉 이어오면서 그 고전의 레파토리를 이렇게 올렸을 때는 굉장히 표준화되고 정형화된 어떤 그런 레파토리를 할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기대라기보다 뭐 일종의 어떤 편견이겠죠. 뭐 선입관. 그런데 그 박종원 단장님, 현재 그 서울시 합창단 단장님 부임 이래로 한여름에
보통 겨울에 연주하는 메시아를 한여름, 땀이 줄줄 흐르는 한여름에 가져와서 메시아를 들려주는 아주 새로운 시도를 진행을 한 지 벌써 이제 3년째 접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 저희가 한여름의 메시아 첫 시도 때 관람하고, 그때 막 나스타님께서 뭐 슴슴한 냉면 먹은 것 같다고 막 이렇게 이런 내용도 막 말씀해 주시고 그랬던 내용 기억나죠? 여기 카드를 보시면 그때 영상이 있습니다. 네, 그런 기억도 나고, 네, 이제 작년도 2023년도에는 메시아를 가을 겨울 시즌에 한번 올려주셨죠. 그때도 이제 제가 비디오 리뷰는 하지 않았지만 그 페이스북에 이렇게 리뷰를 써서 올려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에 다시 한여름의 메시아로 돌아와서 올 여름에는 박종원 단장님께서 직접 지휘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서울시향의 부지휘자이신 데이비드 이, 비교적 젊은 분이시더라고요. 이분이 객원지휘를 하셔서 새로운 시도와 새로운 해석, 그리고 전면 개편된 새로운 솔리스트들과 함께 진행하는 굉장히 뜻깊은 그리고 기대가 되는 공연이었습니다. 기대가 되는 만큼 상당히 좀 공연이 끝나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좀 늦게 준비한 이유가 좀 생각할 거리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생각했던 어떤 메시아의 관념을 약간 뒤집는 좀 새로운 메시아였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면면을 일단 뭐 그래서 공연 전반적인 평은 하여튼 센세이셔널 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솔리스트와 그 다음에 협연자, 합창단 위주, 그리고 지휘자의 해석 위주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다 보면, 먼저 그 소프라노 솔리스트 허진아님, 네, 솔리스트부터 먼저 할게요. 허진아님은 그 이번 데이비드 이 지휘자가 구현하고자 했던 메시아의 어떤 흐름과 느낌, 이런 내용을 아주 솔리스트로서 가장 그 부합되게 표현을 해주신 그런 솔로를 많이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초반에는 이제 뭐 테너 솔로부터 나오지만 쭉 진행을 하다가 파트 1의 그 18번째 곡 Rejoice Greatly, Rejoice 하는 노래 있죠? 요 노래하고, 그 다음에 그 파트 3의 45번째 곡, 소프라노의 45번째 곡이면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요 곡이 제가 들었을 때 이번 메시아의 어떤 분위기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대표적인 분위기를 잘 구현을 해줘서 이 곡들 부를 때 뭐 제가 글로도 썼지만 체인버홀 구석구석을 지휘자의 손끝에 따라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 같은 어떤 그런 훌륭한 표현을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메조 소프라노의 김세린님, 네, 상당히 좀 젊은 새로 보는 가수였는데 국립오페라단 솔리스트라고 해요. 이분의 목소리가 그 보통 메조 소프라노 알토들이 이렇게 저음역에서 흉성을 쓰잖아요. 이렇게 제가 잘은 모르지만 흉성에서 고음역으로 올라가면서 이 헤드 보이스로 이렇게 교체가 되는, 그래서 우리 빠사조라는 얘기 주로 뭐 테너나 남자 가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이 메조 소프라노에서 이 빠사조의 어떤 변화, 흉성에서 두성으로 옮겨갈 때 어떤 그런 걸림, 뭐 이런 목소리들이 굉장히 좀 듣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흉성은 흉성대로 굉장히 그 특유의 흉성을 가지고 있고 저음으로 내려가서 매력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변화돼서 그 고음역으로 올라갔을 때의 그 두성이 이렇게 막 변형되는데 그 체인지하는 순간에 그 걸리는 듯한 그런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고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체인지가 돼서 고급스러운 톤으로 그 클래식에서 들을 수 있는, 클래식에서 요구되는 그런 정형적인 톤들이 들려서 듣는 내내 굉장히 어떤, 이번 연주가 뭐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파격적이고 좀 이렇게 고전주의보다는 낭만주의에 가까운 어떤 이런 해석들이 있어서 조금은 환기가 되는 어떤 클래시컬한 그런 모멘트가 좀 필요하다는 갈증이 나올 때마다 이 메조소프라노 김세린님의 그 목소리가 아주 그렇지, 클래시컬한 보이스는 바로 이런 것이지 하는 그런 어떤 성악적인 쾌감? 네,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목소리였어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이번에 굉장히 제가 큰 기대를 갖고 봤던 테너 존노님, 네, 뭐 우리는 주로 팬텀싱어의 그 라비던스의 멤버로서의 존노를 기억하고 그 많이 찾아 듣고 만나지만, 이번에는 줄리어드 통해서 예일대 음대 석사과정까지 최종 졸업을 한 클래시컬
보컬 성악가 존노를 만나게 된 겁니다. 만나게 됐고 제가 찾아봤던 예전에 그 성악가 공부하던 시절의 여러 영상들에서 그 종교곡 쪽의 어떤 테마를 가지고 공부했던 모습들을 좀 간간히 봤었거든요. 그 내용을 마이크 하나도 안 쓰고 세종 체인버홀의 순수 어쿠스틱 안에서 딱 서서 노래하는 모습 직접 목격했습니다. 목격한 결과 첫 번째,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오셨다. 연구를 많이 해왔다. 그리고 그 영미권에서 공부하고 자라온 사람답게 이 영어 딕션이 굉장히 좀 또렷하고 원어민의 딕션이라고 하죠. 네,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는 영어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딕션이 너무 딕션감이 좋았고 멜리스마나 아니면은 그 지휘자의 의도에 따라서 이렇게 따라가는 모습에 전혀 뭐 뒤틀리거나 아니면 허걱대는 그런 건 없이 정말 정통으로 공부를 많이 해온 그런 느낌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곡인가 세 번째 곡인가 이렇게 처음에 서곡 시작되자마자 두 번째 곡, 세 번째 곡이 존노 테너의 그 독창 순서였는데 그때 이 핸델의 메시아에서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던 어떤 그 메자 보체 이렇게 딱 그 이런 기법이에요. 딱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소리를 크게 탁 던져놓고 확 줄여 들어가는 이렇게 하는 그런 기법이 하나 있는데 그런 표현이 메시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아마 우리 테너 존노님께서 그거를 구현을 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들으면서 오늘의 메시아는 굉장히 다르구나. 그리고 이런 표현이 악보에 요구된 표현인지 안 된 표현인지 훌륭하게 잘 해냈지만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그런 공부하는 포인트도 던져줬던 훌륭한 연주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베이스 바리톤 성승욱님 그 프로필을 보니까 스튜어트 버로우즈 콩쿨 출신이시더라고요. 연대에 나오셨고 이분의 노래가 이제 곡이 전반적으로 천편일률적은 아니지만 좀 원래 곡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고전적인 아우라를 넘어선 어떤 다른 아우라로 이렇게 흘러가서 조금 환기가 필요할 때 아까 메조소프라노 김세리님이 목소리로 그런 걸 좀 환기를 시켜줬다면 우리 그 성승우님의 그 솔로 파트는 1부에서도 그렇고 특히 마지막 그 3부의 두 곡을 가지고 전체의 어떤 분위기를 이렇게 정비를 하는 어떤 그런 훌륭한 그 정돈자적인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평범하게 흘러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베이스 바리톤들이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극상의 극난이도의 멜리즈마가 여기 나오는데 그 멜리즈마를 뭐랄까 굉장히 부드럽고 분위기를 정돈하는 듯한 어떤 그런 편안함을 보여주셔서 굉장히 좋게 감상을 했고 한번 이렇게 뭐 다른 무대에서도 한번 보고 싶다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출연진들 솔리스트들과 합창단을 바탕으로 한 우리 그 협연자 카메라타 안티과 서울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 이런 고전적인 연주를 많이 하는 단체, 협연을 많이 하는 단체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느낌이 굉장히 다른 잘 알려진 레파토리를 다른 느낌으로 연주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자동적으로 나가는 어떤 그런 연주 기법보다는 지휘자의 바톤이나 아니면 몸짓 하나 그 다음에 지시 하나하나를 굉장히 집중을 해서 따라가야 되는 어떤 그런 역할이 있죠. 그리고 오케스트라다 보니까 합창을 넘어서서도 안 되고 독창자를 넘어서서도 안 되고 그런 가운데 변화무쌍한 지휘자의 어떤 그 디렉션을 지켜나가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그 여러 가지를 지켜가면서 하는데 대단히 그 뭐랄까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좀 곤두서있어야 되는 연주 내내 그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뭐 역시 프로페셔널답게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나가면서 잘 합창과 그 다음에 솔리스트와 연주 간의 조율을 잘 해내는 그런 모습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 합창단은 정말 이 연주를 통틀어서 대단히 그 박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연주였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1부를 지나서 인터미션 끝나고 2부로 넘어가서 물론 1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합창곡이 있죠. 우리를 위해 나셨다. 12번 합창곡이었는데 영어로 For unto us a child is born. 요 것을 통해서도 나타났지만 기존에
뭐 거의 외우다시피 하셨을 거예요. 이 노래들은 그 했던 노래들의 틀을 벗어나서 지휘자가 요구하는 어떤 새로운 색채를 내는 데 있어서 지휘자도 주저함 없이 앞으로 나갔고, 그 주저함 없이 앞으로 나가는데 합창단도 주저함 없이 발맞춰 나갔는데 그걸 굉장히 완벽하게 잘 해내시더라고요. 네, 뭐 그래서 변화무쌍함을 변화무쌍하게 다 받아치시는, 그래가지고 그 객석에서 듣기에도 깔끔하고 명료하게 들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합창의 톤. 아, 대단히 나도 합창할 때 저런 유연함과 디렉션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어떤 그런 스킬, 그 경험들이 좀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지휘자 잘 봐야 되겠다. 지휘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서울시 합창단이 그런 본보기를 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2부, 3부 넘어갔을 때 이제 합창의 무대들이 많이 나오고, 뭐 할렐루야도 그렇고, 끝에 이제 뭐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맨 마지막 곡 그 아멘이 정말 센세이셔널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 손끝 하나, 감정 표현 하나 놓치지 않고 다 원하는 대로 표현을 해주고, 거기에서 튀어나오지 않고 그 어떤 합창이 들려줄 수 있는 그런 깨끗하고 정갈함마저도 그 안에 포함을 해서 프로 합창단다운 아우라를 유감없이 보내줬기 때문에 이번 한여름 메시아의 1등 공신, 가장 박수를 받아야 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서울시 합창단이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합창 공연을 지휘를 한 신예 지휘자 데이비드 이, 한번 뭐 기회가 되면 한번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 생각으로, 어떤 느낌으로 이번 메시아를 지휘를 하시고 끝까지 연주를 해내셨는지. 왜냐면 뭐 저도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에 대한 그 특별한 공부가 돼 있는 건 아닌데, 최소한 제가 그동안 들어오던 메시아랑은 좀 너무 많이 달랐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막 심파로 흐르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에요. 이런 거는 아니고, 클래식이 용인하는 범주 안에서 굉장히 다른 장르의 어떤 다른 색깔의 그 음악 자체는 뭐 핸델이나 바흐가 사실은 화려합니다. 화려하지만 그 화려한 음악을 가지고 굉장히 깐깐하게 지켜냈던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바운스는 바운스대로 살려가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음장의 길이나 뭐 이런 거를 줄여라고 할 때는 확실히 줄여주고, 넓혀라고 그럴 때는 확실히 넓혀주고, 그런 감정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합창단 솔리스트들의 어떤 그 표정? 이런 것들이 확 살아나는 뭐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건 되게 굉장히 장점이죠. 그 반면에 이면에 이제 계속 머릿속에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래도 되나? 1시간 반 내내 이런 모습이면 좀 너무 이렇게 좀 지치지 않을까? 뭐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결국 끝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취향의 차이, 내가 바라보는 견해의 차이일 것이다. 과연 지휘자가 이런 것을 다 의도를 하고 그렇게 갖는 것인가? 의도하셨겠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표현을 하셨는지 한번 좀 지켜보고 싶고, 좀 한번 들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틀간의 한여름의 메시아가 굉장히 재밌고 즐겁게, 또 생각할 거리도 많게, 그리고 그렇게 이색적으로 펼쳐줬기 때문에 기존의 메시아는 그럼 어땠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복귀의 마음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고전은 원래 항상 리메이크죠. 고전은 리메이크지만, 고전을 가지고 리메이크를 할 때 고전을 따라서 하는 그런 리메이크를 하느냐, 아니면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리메이크를 하느냐에 따라서 원래 원곡이 가지고 있는 의도마저도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하는 그런 훌륭한 반추의 그런 느낌, 새로운 시도, 기획이 아주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서울시 합창단 공식 그 유튜브 채널에 전곡의 그 연주가 다시 올라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초대 2022년 한여름의 메시아하고 작년에 했던 메시아는 이미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 요 연주도 다시 올라오면 한번 비교해 가면서, 또 이렇게 합창지휘자가 해석하는 메시아, 그 다음에 그 교향악단 지휘자,
전문지휘자가 해석하는 메시아는 어떤 또 색깔이나 표현의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하게 이렇게 대조해서 들어보시면 좋은 음악적인 경험과 즐거움을 맛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2024년 8월 8일에서 9일 양일에 걸쳐서 진행이 됐던 서울시 합창단의 한여름의 메시아 2024년 8월 9일 금요일 공연 보고 온 아마도 합창 리뷰 담이었습니다. 다음 달 다른 공연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